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책 왓수다. 책 왓수다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자, 오늘의 책 왓수다는 압축 공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출판한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여기 저자는 조승우 작가이신데, 제가 방송을 녹화를 같이 했었던, 네, 어, 채널에 게스트로 넣으세요. 네. 저희 조승우 작가님은 여기 소개해보면, 고등학교 첫 시험에 받은 수학 점수가 27점, 하위권을 맴도는 성적에 왕따까지 당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루고자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왕따와 우울증을 이겨낸 자기소개서로 서울대 교수들을 감동시키며 내신 4등급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장학생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외교학과 정치, 경제, 철학을 전공하면서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라고 네, 되어 있으십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뵙고자 하고요. 출판사 통해서 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매주 라디오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께 책 한 권씩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책 왓수다 코너를 좀 쉬었었잖아요. 사실 제 책을 쓴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책을 읽었었는데요. 자,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은 네, 가장 빠르게 성적 올리는 1등급의 법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이나 읽을 학생들이 성적에 더 사실은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결과라는 부분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결과는 당연듯이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책의 문구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만 제외하면 다음부터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내가 결과를 100점을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목표가 수학이 100점이었다. 그러면 그 순간 정했을 때 이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100점이 80점, 30, 50점, 70점, 80점 나오다 보니까 100점은 언제 맞을까? 왜 계속 70점만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더 100점이라고 세웠던 계획에 심리적 부담과 압박,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 본연으로서 가지고 가야 될 거를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조성우 작가는 처음 한 번을 꿋꿋하게 목표를 정하고 나면 이제 잊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매일 그리고 어떻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소규모로 지금 해야 될 거 이거에 대해 집중해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이 목표했던 결과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온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례, 성공한 분들의 공통된 사례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 그 입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지는 거죠. 메시지. 당신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던집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챕터 1은 압축 공부의 첫 번째 스텝, 성장형 마인드. 1장에서는 성장형 마인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베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장은 제가 잠시 후에 리뷰를 좀 더 구체적으로 1장에 한해서 해드릴 생각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챕터 2는 압축 공부의 두 번째 스텝, 시스템적 사고. 멀리 있는 목표를 가깝게 만드는 법. 그러니까 목표란 건 사실 세우면은 좀 저기 멀리 있죠. 우리가 높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높게 잡았다는 것은 좀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분화 전략,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라. 그리고 초고속 상승을 부르는 압축 공부의 로드맵, 그리고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을 만들어라. 이거 의지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의지만으로 10억을 벌겠다. 되지 않은 거죠.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는 이제 마케팅에서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어진 환경적 요소를 보는 거예요. 뭐, 공부랑 관련 없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목숨이 오가는 이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죠. 그런데 이럴 때 이 환경을 경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보고 가슴은 아프지만 중국 경제가 이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 중국 경제는 다시 회복하는 경제야. 이런 이제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에도 환경적인 요소를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 2장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또 와닿았던 부분 같아요. 3장에서는 압축 공부의 세 번째 스텝, 의식적인 노력. 노력은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부족한 1%를 찾아라.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 가끔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배신당했다는 느낌인데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삼수 독학러를 서울대로 이끈 피드백 습관. 피드백도 중요하죠.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고 나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절로 공부에 몰입되는 신경 끄기의 기술. 요즘 정말 우리 주변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싶다면 이거 진짜 알고 싶죠. 네,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으니까. 성적 정체기를 구원해줄 완벽 마스터키.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다음 노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자, 4장. 성적 상승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방학은 성적 급상승의 한국이다. 그렇죠? 제 채널에도 넣으셨던 대치동 선생님들이 보면은 항상 방학 시기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한 1학년,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은 최적의 마지막 시기고 고1 여름방학은 마지막 회복의 시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으로 좋은 머리보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수학 성적 급상승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그리고 1년 만에 200등 상승을 가져다준 10회독 공부법. 어느 책이든요, 최소 4회독을 하면 눈이 트입니다. 그리고 10회독을 하면 마스터를 하게 돼요. 네. 마스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게 반복해서 보는 게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믿음. 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압축적 영어 상승을 위한 공부 전략. 자, 이게 4장도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책이죠. 5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역전성을 만드는 수시 전략법. 자, 이제 공부를 다 이뤘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이제 전술과 전략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5장에서 나옵니다. 합격의 길이 열리는 자기소개 작성법. 내신 수능 다 망해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1장부터 5장까지 사실 버릴 게 없어요. 네, 정말. 버릴 게 없는 책이에요. 모든 책이 사실 다 좋지만, 이 뒤에 지금 수많은 책이 이제 꼽혀져 있잖아요. 제가 저기 있는 책을 다 리뷰해드리면 좋지만,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숨어있는 명작 책들, 네, 소개하는데, 자, 1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적 급상승을 위해서 하는 것과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가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는데 모르는데 무작정 그게 매달려만 있어갖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성적이 오르는 환경은 따로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인터뷰를 했던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압축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이 올랐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상위 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말하는 외고라든 이런 데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경쟁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짜여져 있는, 기숙사에서 짜여져 있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공부 패턴이 무너지고 성적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랜 고민 끝에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학교를 나와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전학을 가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맞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자기의 스타일을 빼곡빼곡 정리를 해서 그에 맞게끔 자기가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공부 계획에 맞게끔 자기가 스스로 하다 보니 예전 같은 공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고 다시 원래 성적을 오르면서 전교 1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책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일을 집중하라.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거는 사실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되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나이를 떠나서도.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떨어졌어. 네. 근데 제가 공부를 도와줬던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저는 이 환경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나는 될 거라는 생각에 난 뭐 1점 차인데 다음에 될 거야. 그럼 그 1%의 오만함이 카페를 운영하게 됐던 거예요. 만들게 됐었죠. 카페를 잘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제 우연찮게 카페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운영을 이제 짬짬이 틈날 때, 잠깐 쉴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집중을 흐트리게 됐죠. 근데 붙었던 친구들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코칭받은 부분도 있지만은 자신의 몸이 안 피곤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아버지 차를 자기가 가지고 타고 네, 어떻게 보면 독하다 이럴 수 있는데 자신이 공부 외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한 거예요. 예를 할아버지 제사라도 이번 시험 딱 한 해만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안 간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수적인 모든 환경, 뭐 가정적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에 다 잘라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합격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이 책에서도 바로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어떤 조건에 내가 공부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자, 어떤 친구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집중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집에 와서 혼자 있는 게 집중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집에 왔는데 집의 환경이 너무 화기애애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문을 열고 과일 먹고 해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자기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응원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단호하게 제가 필요하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실도 칸막이가 있는 공통된 장소가 있는가 반면에 고시원처럼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1인실 개념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집중이 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방해될 수 있는 요소로 휴대폰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망고의 진리 같아요. 정말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 휴대폰은 정말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친구들부터 시작. 그 다음에 집에 거실에 TV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 TV를 없앤 경우는 본인만 그 TV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TV를 같이 없애주면서 그 아이가 공부할 때 거실에서 독서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소할지라도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노트를 정리하면서 깔끔하긴 하지만 들고 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갈 때 식사를 할 때 공부 내용을 복습하는 방법이 큰 효과가 본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들을 가벼우니까 하나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할 때 외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요. 저는 어떤 방법을 했었냐 하면은, 저는 제가 공부한 거, 또는 학원에서, 또는 인강을 받던 걸 녹음을 했어요. MP3로. MP3로 녹음을 하고요. 녹음을 한 거를 버스에서 이동할 때나 그럴 때 음악 대신에 계속 그냥 들었어요. 잘 때도 그냥 틀어놓고 잤어요. 네. 계속 듣다 보면 친숙하니까, 네, 잘 때도 듣다가 잠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으로 5회독을 했다면, 이 저장한 거로 다시 5회독 이상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 성적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무엇을 할지 큰 틀을 짜고 그 안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크게 길게 잡아서 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짜되 공부 자체는 그때그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이 방법이 맞았던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이 맞다라면은 이제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매일 그 목표를 얼만큼 이루었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목표는 세워놓고는 잊어버리고요. 단지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120% 계획을 세웠는데 그 120% 계획을 충분히 했는지 또는 6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러면 난 이 60%가 최선이었다면 60%에 맞게끔 내일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 60%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냥 다 봤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다음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다.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해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저자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매일매일 문제지를 반쪽을 풀겠다라고 했으면은 문제집 반쪽에 10문제를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문제를 맞춘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수식을 이해하고 맞았는지 또는 틀린 부분에서는 이해를 아예 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의 수식에 대한 이해만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라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가 다음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법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끝내는 부분까지를 하루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오늘 충실히 그렇게 다 했는지 그것을 다 했다라면 나는 충분히 공부를 한 것이다 라고 저자는 본 거죠. 자, 1장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자는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마인드를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나의 성장형 마인드, 나의 성장. 얘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것조차 하지 않고 내가 내일의 성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얘는 공부가 아니라 단지 내가 오늘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다. 이 환경을 나는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매일매일 그 하루의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 충실함이 쌓이면 내가 원했던 결과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압축 공부. 저 또한 이 압축 공부를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꼭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도서관에 빌려서 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저는 이 책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장, 3장을 전부 다 분철하세요. 하시고 엄마가 1장 읽고 다음날 아이에게 1장을 주시고요. 아무래도 저학년은 어렵겠지만 5학년 이상 되는 고학년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는 어떻게 이 책을 이해했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 이야기해보면 좋겠어.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듣고요. 엄마의 의견을 말하시기보다는 그 아이의 의견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그 방법이 틀리면 또 다른 방법을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말이 좀 많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아이가 점점 더 자기가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학습을 자기 역량 개발을 고등학교 가서도 지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과 함께 꼭 읽으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또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렇게 나아가시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반정의 책 와수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